네,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멈춰 세웠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말입니다. 자, 시민의 부름을 받아서 정말 12월 3일 비상계엄 때부터 눈썹이 휘날리도록 열심히 국회에서 투쟁한 한 분을 또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입니다. 김준혁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아유, 의원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별 말씀을요. 많은 의원님들이 다 함께 하셨는데요. 그래요. 12월 3일 밤 그 긴박할 때 저하고 통화하셨는데. 네네. 그리고 국회에 도착하셨고, 그 어떻게 담을 넘어가셨습니까? 제가 도착했을 때는 네. 국회 담이 2m마다 경찰이 다 깔려 있었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도저히 넘을 수가 없던 상황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정문 돌파를 이제 하려고 이제 갔죠. 예. 하는데 그때 이제 시민들하고 경찰들하고 막 엄청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당직자분들이 몇십 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 정문으로 돌파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의원들을 이제 보호막이를 해주려고 대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민들이 막 밀고 또 당직자분들이 끌고 그래서 경찰들하고 대치된 상황에서 그냥 막 들어가게 됐죠. 하여튼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그 명백한 그 위헌의 현장에 계셨네요. 국회의원이 국회 들어가서 표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표결을 못하게 하려고 윤석열 계엄군이 막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제 2차 담화에서 그 국회에 경고를 주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경고를 준다고 했었으면 국회의장님은 들어가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요. 국회의장님은 대한민국 국가서열 2위인 국회의장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갔는데 어떻게 경고를 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체가 바로 윤석열이 거짓말을 하고 내란을 획책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네. 자, 이제 하나 둘씩 내란의 어떤 지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 그때 가장 섬뜩했던 순간이 있었다면은 언제셨어요? 일단 가장 섬뜩했었을 때가 헬기가 내릴 때. 헬기 내릴 때. 헬기 내릴 때하고 저희가 이제 국회 안에 이제 본회의장에서 이제 전체 모여서 이제 표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회 로텐도홀까지 이제 계엄군이 치고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이제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보좌진들을 통해서 그 이제 핸드폰으로 사진들을 전송받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순간은 굉장히 긴박했던 순간이었고,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이 우원식 의장님한테 빨리 이제 표결을 좀 진행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상황이었고, 저는 이제 일어나서 거수로 하자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손을 들어 올립시다라고 했는데 전체 의원님들이 다 이제 손을 들고 한 2, 3분 정도 계속 있었죠. 일종의 정말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원식 의장님이 우리가 헌법적 절차를 지켜야만이 그래야지 나중에 저들의 또 다른 이제 저항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의장님의 말씀을 좀 따르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그때 그 순간이 가장 긴장했던 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국회로 쳐들어온 이 계엄군들이 진짜 1980년 전두환의 계엄군이었다면은 이미 국회를 산탄총으로 그 문을 까부수고 들어와서 그 보좌관들 그냥 총으로 그 총검으로 그냥 살상하고 그리고 본회의장까지 들어왔을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교육적 측면에서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어떤 민주 질서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게 정착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 그 젊은 병사들이 그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었던 것들, 저는 이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많은 우리 민주 시민들이 국회를 감싸고 계엄군에 저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민주당 보좌진들이 목숨 걸고 나와서 네. 계엄군과 싸웠던 이런 내용들이 네. 저는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의원들의 힘은 네. 굉장히 작은 것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잡혀가면 저기 보좌진보다 10대나 20대는 더 맞으실 분들이 목숨을 거셨죠. 예. 정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막아낸 쿠데타였습니다. 어디 통계를 보니까 친위 쿠데타의 성공 확률이 80%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윤석열이는 왜 실패했을까요? 윤석열의 실패는 네. 너무 은밀하고 소수의 인원으로 쿠데타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잘못된 명령에 대한 항명할 수 있는 네. 부분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드렸는데 예. 이순신 장군이 선조가 내린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 거부를 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그 거부 때문에 항명이죠, 일종의.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서울로 끌려올라서 죽기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었는데 예. 당시 왕조 시대에도 네. 이순신 장군이 선조의 잘못된 명령을 따르지 않았었거든요. 아, 그랬었어요. 네, 그랬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부러 모함을 해서 역공작을 해서 예. 그 부산 앞바다로 진격해서 네. 왜구들을 다 무찔러라라고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불가능했거든요. 예. 원균이 그렇게 모함을 하다가 본인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돼서 들어갔다가 네. 결국은 이제 500여 척의 배도 다 침몰시키고 본인도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예. 이순신 장군은 이제 그런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건데 중요한 거는 왕조 시대에도 그런 식의 항명이 존재했던 겁니다. 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윤석열의 계엄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떤 북이 네. 잘못했을 때 네. 그때 북과 싸우기 위해서 어떤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인데 예. 이 병사들이 국회로 와가지고 이건 지금 멘붕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자기 지휘관들에게 자기들은 절대 따를 수 없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너무나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아주 은밀하게 추진하다가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기 지금 한동훈이 사퇴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온 것 같아요. 10시 반에 사퇴한다고 전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아마 지금 10시 34분이니까 지금쯤 아마 사퇴를 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뭐 저는 제가 뭐 정치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네. 한동훈을 보면서 참 미련하고 바보 같다. 만약에 12월 3일 날 예. 그날 이제 그 정리가 잘 되고 나서 네. 12월 7일 날 저희가 이제 탄핵 의결을 할 때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만약에 한동훈이 예. 그때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우왕좌왕하던 시절이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탄핵을 했으면 뭐 반대하지 못하고 예. 그냥 탄핵으로 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동훈은 윤석열을 탄핵시킨 주역으로서의 네.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커져 나갔을 텐데 글쎄 말입니다. 지금 아마 수시로 말번복을 하면서 본인이 자기 무덤을 또 파게 된 거죠. 전날인가 그 아침에 야 내가 저기 뒤로 물러날 테니까 네가 한덕수하고 국정을 잘 운영해봐라.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야 드디어 국정 운영의 전권이 나한테 넘어왔다. 착각을 하고 그냥 나대다가 이 꼴을 만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예. 급하게 칼럼을 하나 썼었죠. 예, 누가 한동훈에게 골룡포를 주었나? 골룡포. 예, 그거는 바로 윤석열의 거짓에 넘어갔는데 네. 결국은 골룡포는 입지도 못하고 쫓겨날 거다라고 하는 이제 칼럼을 썼는데 제 얘기대로 그대로 다 맞아 떨어졌죠. 글쎄 말입니다. 아니 자기를 체포. 어쩌면 암살할 수도 있었을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거나 기회주의에 쪄들어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예. 네. 자, 그 의원님, 국회 앞에 우리 청년들이 몰려와서 탄핵을 목청 높였을 때 그때 느끼셨던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눈물이 좀 났습니다. 제가 탄핵 이제 그 실패, 이제 저들이 볼 땐 실패고 우리가 볼 땐 이제 승리였죠. 네. 그리고 나서 밤을 새서 의원실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제가 아침 7시쯤 나왔습니다. 국회 앞을. 그런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특히나 20대 여성들이 그 추운 밤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곳곳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혹시라도 계엄군이 2차 계엄을 해서 다시 들어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곳을 지키겠다. 매일같이 그렇게 됐는데 이제 14일 표결 전날에 이제 저희 지역에서 당원들이 국회를 지키겠다고 천막을 갖고 또 올라오셨어요. 텐트 갖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12시 반에 나갔죠. 12시까지 로텐더홀 지키고 있다가 다시 12시 반에 나갔는데 국회 이제 1문이면 3문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회관과 그 소통관 사이가 3문인데 3문 바깥으로 나갔는데 20대 우리 또 청년들이 한 20여 명이 거기를 또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당원분들이 이제 그런 걸 생각해서 컵라면하고 물 끓일 뭐 이런 그 가스레인지하고 다 갖고 와서 다 끓여서 이제 다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좀 눈물도 나고 또 그 거리에서 수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봉을 흔들면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데 이 힘이 저는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너무 부끄러운 것이 저희 이제 586들이 우리 20대 때는 저렇게 뭐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투쟁을 했는데 요즘 20대들은 참 정치의식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조금 했었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글쎄 말이에요. 큰 착각을 했어요, 우리가. 20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좀 느끼게 됐습니다. 자, 22대 국회 들어오셨는데 그 확실히 22대 국회의 민주당은 너무나 좋아졌다, 달라졌다, 강해졌다, 믿음직스러워졌다 이런 평가 많이 들으시죠? 좀 많이 듣고 있고요. 뭐 또 22대 의원분들이 서로 다 이렇게 결집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태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된다. 사실 국회의원들도 검찰이 두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냥 그 국회의원 개인은 물론이고 그 주변부 사람들 털면은 나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는다 이런 생각에. 저도 뭐 그런 경험을 좀 겪고 있고. 그러세요. 저도 좀 말하기가 어려운 저희 가족들의 어떤 고통도 좀 있고. 아이고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원들이 정말 똘똘똘똘 뭉쳤고 그리고 단순하게 뭉치는 것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것을 막는 것과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대안, 비전. 왜냐하면 무조건 막는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한정당으로 또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대화하고 정책을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야 뭐 초선이라 아직은 많이 모르지만 그래도 그 일원으로서 저도 계속해서 열심히 좀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일 대우로서 지금 똘똘 뭉쳐 있다. 아무래도 지금 탄핵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이 민주당이 혼연일체되지 않으면은 불가능했을 일들이에요. 이 모든 게. 그럼요. 그럼요. 제가 좀 이런 얘기하면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제 12월 3일, 4일 하고 한 하루 이틀 지났나? 그때 이제 일부 의원들 중에 앞으로 여기서 계속 좀 있어야 되느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냐, 뭐 이럴 때 물론 이제 뭐 저도 제가 좀 민주당 당내에서는 좀 선명성이 강한 사람으로 좀 그렇죠. 나 있는데 제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저 노숙하고 있는데
우리는 절대 국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힘들더라도 지켜야 된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이제 가장 유심히 본 분 중에 이제 도봉의 오기영 의원님이라고 계십니다. 네네네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신데 오기영 의원은 이제 그 5.18 광주를 직접 경험한 분이신데 네네. 이분도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절대 국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전체 의원들이 다 국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14일간, 11일간 모두가 다 국회를 떠나지 않고 남성 의원이든 여성 의원이든 다 바깥에 천막에서 농성하고 로텐돌 농성하고 네. 의원회관에서 뭐 소파나 아니면 뭐 간이 침대 네. 이런 데서 불편하지만 네. 이렇게 숙식을 해결하면서 그 탄핵을 이제 준비하고 끝내 가결을 하게 된 거죠. 아이고 그래요. 뭐 비명이다 친명이다 가리지 않고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비명 친명 이런 거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사라졌다고. 않는 민주당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윤석열이 파면될 것 같죠? 의원님 보시기에. 내란죄가 너무 명확하니까요. 네, 뭐 이건 뭐 제가 볼 때 시기에 대한 생각입니다. 네. 저희들은 대략 한 60일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헌재 심판 그렇죠. 기간이 한 60일 정도 될 것 같다. 60일을 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뭐 저희들은 뭐 지금 뭐 조기 대선 이런 이야기는 아예 말도 꺼내지 않고 오로지 윤석열의 어떤 파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관련돼서 국정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그럼요. 우리가 다수당 아닙니까? 제1당입니다. 지금은 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 기자회견 하셨듯이 지금 여당 야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요.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1당, 2당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1당으로서 현재 이런 그 국정 마비 상태를 갖다 안정되게 만들어내는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 빨리 경제 회복시키고 민생 안정시키는 일들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저희 민주당이 아주 제대로 정말 제대로 추진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참 글을 빨리 쓰셔서 책을 금방 내시는데 이 12월 초부터 이 12일 동안 벌어졌던 일들과 관련해서 역사 속에서 이 기간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기억돼야 할지 책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좀 차분히 준비하려고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 쓰시기 전에 지난 12일의 그 과정을 역사학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새로운 혁명의 시작이다. 혁명이죠? 혁명이고 제가 이제 새날이 열리는 거다라고 하는 이제 경문을 좀 썼는데 경문을 제가 혹시 목사님한테 보내드렸는지 잘 모르겠네요.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혁명이 진짜 혁명이다. 왜 그러냐면 4.19 혁명, 또 5.18 광주 항쟁, 촛불혁명, 다 미완의 혁명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채 꿈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 이제 동학혁명이었고, 저는 해방 이후에 친일 매판 기득권 세력들 이번에 다 처단할 수 있다. 정말 저들의 표현대로 이들이 더 이상 이 땅에서 활개칠 수 없는 것으로 가능하다. 왜 그러냐? 20대, 30대가 그렇게 만들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자주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 또 자주경제 새로운 희망,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이제 어떤 통일조국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희망 이런 모든 것들이 이번 12일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동안 그렇기 우리가 때문에 역사 속에서 계속 유보시켜왔던 그 과제들을 이제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촛불혁명 이후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문재인 정부가 무언가 하려고 하다가 언론개혁도 검찰개혁도 사회개혁도 하지 못했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일종의 뭐 자기들만의 혹은 뭐 민주당 전체도 아니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또 가까웠던 그 일부 분들 뭐 혹은 그들에 의해서만
국정 운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비판들이 지금 정말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한 대규모의 사회 대개혁이 저는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진짜 참된 혁명이 네. 만들어질 거고 그것에 대해서 예. 민주당 의원들이 나태하거나 예. 아니면 소극적이거나 연대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네. 한다면은 역으로 예. 우리 국민들이 절대 예.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장에 나온 시민들이 적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이런 그럼요. 준엄한 경고입니다. 자, 정말 우리 국회 밖에서 시민들은 국민들은 정말 22대 국회 민주당 주도의 이 국회의 효능감에 지금 그야말로 너무 행복합니다. 예. 뭐 이재명이라고 하는 탁월한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뭐 가능했던 것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이번 혁명의 처음과 끝은 바로 응원봉을 들고 있는 우리 시민들 30대 청년과 시민들 네. 그리고 구순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네. 그 광장에 나와서 정말 윤석열 탄핵과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치는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혁 의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